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얘기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자, 지금이라도 금 사야 하나? 이런 고민 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금을 막상 사려고 하니까 KRX 금시장, 금 ETF, 골드바, 금통장, 자, 이렇게 많은 상품들이 있어서 뭘 해야 할지 헷갈리시죠? 자, 2025년 금투자, 오늘 뭘 해야 할지 이 영상 하나로 딱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금이 핫한지부터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자, 주요한 원인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글로벌 정치 불안,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 이 세 가지입니다. 앞으로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거다. 정치적인 불안함이 금을 또 많이 찾게 만들었다. 그리고 기관에서 금을 워낙 사들이다 보니까 이런 세 가지 주요한 이유 때문에 금값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원인들이 단기에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당분간 금 상승세는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내년 12월 금값을 4,300달러에서 4,900달러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금 투자 방법, 딱 4가지가 있습니다. 각 방법의 핵심 특징과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금값이 폭등하고 경제가 불안할 때 가장 먼저 주목하는 전통적인 방법, 바로 골드바, 실물금 구매입니다. 금투자는 크게 실물금 투자와 국제금 시세를 추종하는 국제금기준 ETF가 있는데요. 우선 골드바부터 볼게요. 자, 이런 실물 금 구매는 내 손에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분들이 있죠. 실물 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것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분들, 그리고 전쟁과 같은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장기 투자자분들,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고려하는 자산가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이 금실물 투자의 장점은 강력한 실물 자산이죠. 만질 수 있는 진짜 금이고, 또 유사시에도 가치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디를 가도 거래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점도 물론 있죠. 높은 초기 비용이 단점인데요.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10%와 약간의 공인비가 붙습니다. 그래서 금실물은 금값이 최소 15% 이상 올라야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5% 올라야 본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관의 어려움도 있어요. 물론 소액은 그냥 잘 놔두면 되긴 하겠지만, 좀 많은 양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금은 액세서리로 하더라도 잃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방법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런 금바 같은 경우 요즘 품절 현상, 품귀 현상이 있는데, 이렇게 품귀 현상이 일 때는 판매를 하지 않아서 살 수가 없어요. 골드바, 실버바 모두 다 지금 품절 상태여서 구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KRX 금시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KRX 금시장은 주식처럼 금을 사고 파는 투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세금, 이런 거 아깝다, 투자 비용이 굉장히 민감하고 수익률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식 거래 경험이 있어서 온라인 거래가 익숙한 분들, 주식 HTS나 MTS로 바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익숙한 분들이 선호를 하는 방식이고, 자주 사고 팔 수 있으니까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적극적인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우선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 소득세가 완전히 비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 없이 순수한 금 가격으로 거래를 할 수 있고, 수수료도 매우 저렴하고, 금융사에 따라 보관 수수료를 내는 곳도 있고 안 내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실물 인출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금을 실물 골드바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와 인출 수수료가 개당 2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별도 계좌를 개설해야 돼요. 증권사에서 KRX 금현물 전용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 투자 전에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할 사항이 3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국제 금값과 국내 금값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의 변화, 세 번째는 수수료, 세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투자 비용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시세에 국내, 국외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환율에 따라서 금값에 대한 수익이나 손실률이 또 결정될 수 있고, 그리고 각종 비용들까지 다 포함해야지 금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3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요즘 김치 프리미엄 리스크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KRX 금시장의 기준가가 국제 금시세 대비해서 높게 책정되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기준 국제 금시세는 19만 9,290원인 반면에 국내 금시세는 23만 2,020원으로 약 13%나 더 높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수급 요인과 정보 불안전성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물건이잖아요. 금이라는 게.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일한 상품에 하나의 가격만 존재한다는 경제 원칙이 있는데요. 결국 국내 금 가격은 국제 금 가격으로 맞춰지게 된다. 최근 5년간 10% 이상 차이가 난 경우는 2번이 있었는데요. 2025년 2월에는 22%까지 올랐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0.7% 수준까지 조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정되기까지가 18 영업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해요.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확 조정이 된 거죠. 자, 국내에서 국제 금값보다 시세가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확대되고 있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높을 때는 국내 현물을 매입하면 국제 금값이 하락하고 또 프리미엄도 축소가 되면 이제 이중으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금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커피 한 잔 값으로 금에 투자할 수 있어서 특히 2030 세대와 투자 초보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상품입니다. 금 투자 열풍이 불면서 금통장 잔액도 1조 5천억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기존 잔고 대비 50%나 상승을 했다라고 해요. 자, 금통장 같은 경우에는 금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렵고 무서워하는 금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입문자, 큰 돈 없이 만원, 10만원 이렇게 소액으로 꾸준히 모아가고 싶은 분들, 적립식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은행 앱으로 간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금통장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가장 큰 매력 포인트, 뛰어난 접근성이죠. 은행 앱에서 0.01g 단위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단점은 매매 차익에 대한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금통장은 입금할 때 출금할 때 모두 1%씩 수수료를 매겨요. 제가 예를 들어서 2,000원씩 0.01g으로 구매를 했다. 그럼 수수료 들어갈 때 2원, 나올 때 2원 이렇게 수수료를 뗍니다. 그래서 투자 방법 중에는 수수료가 가장 비싼 편에 속해요. 자, 그 다음 금 ETF, 금통장처럼 소액으로 금에 투자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주식처럼 한 주 단위로 쉽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금 ETF는 현재 순자산 2조 7,500억 원으로 가장 핫한 투자 방법인데요. 장점은 뛰어난 접근성이죠. 주식처럼 한 주 단위로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다. ETF 주당 가격이 뭐 2만 원 이 정도 선이거든요. 물론 더 나가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부담 없는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투자 경험을 쌓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연금저축계좌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세금이나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단점은 세금이 발생해요. 매매의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15.4% 부과가 됩니다. 자, KRX는 뭐라고요? 없다. 그래서 장점과 장점이 너무나 달라요. 상품마다. 이게 좋으면 이게 안 좋고 이게 또 안 좋으면 또 이게 좋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상품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ETF 같은 경우에는 펀드 상품이기 때문에 매년 펀드 보수가 발생을 합니다. 금투자 방법별 장점과 단점을 비교 요약해서 표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자, 이제 금 ETF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금 현물 ETF, 이 상품의 핵심 목표는 장기적인 자산 축적입니다. 마치 금 적금처럼 월급날마다 꾸준히 사모으는 장기 적립식 투자에 적합한 상품인데요. 자, 이 상품은 실제 골드바를 사서 안전한 금고에 보관하고 그 금의 가치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투자자는 ETF 한 주를 사는 것으로 금고에 있는 금의 일부 소유권을 갖는 거죠. 우리가 삼전 주식 사면 한 주만큼 우리가 소유하는 것처럼. 자, 주로 KRX 금시장에서 거래되는 1kg 단위의 실물 금에 투자를 하고요. 세계적으로 런던 금시장 연합회가 인증하는 400온스짜리 바를 구매해서 보관합니다. 자, 장점은 숨겨진 비용이 없어요. 실물 금을 직접 보유하기 때문에 만기가 없어서 금 선물처럼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금 현물 ETF와 금 선물 ETF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금시세와 거의 일치합니다. 운용구조가 단순하고 KRX 금시장의 현재 금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실제 국내 금시세와 괴리가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낮은 운용보수,
금을 사서 보관하는 방식이라 운용 구조가 단순해서 총 보수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연금 계좌에 투자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대신 단점은 환율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내 금현물 ETF는 국제 금시세와 원달러 환율에 동시에 영향을 받아요. 대신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그만큼 수익을 더 기대할 수도 있다는 점. 김치 프리미엄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서 국제 금시세와 차이가 발생하면 더 비싼 가격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프리미엄이 높을 때는 국제시세에 연동되는 ETF나 해외 상장금 ETF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요. 프리미엄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KRX 금현물이나 국내 ETF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김치 프리미엄 리스크 걱정 없이 세계 표준인 국제 금시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상품 없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는데 제가 네이버 증권에 있는 금 ETF 상품 다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프리미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품이 있더라고요. 이 상품은 국제 표준 금시세에 투자하는 국내 최초의 액티브 금 ETF입니다. 런던 금시장협회가 인증하는 국제 금시세를 추종하는 해외 상장금 ETF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 형태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고 투명한 국제 금시세에 직접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이에요. 시장 상황에 따라 금 관련 파생 상품이나 다른 ETF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기초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목표로 하는 상품이더라고요. 이 상품의 장점은 가격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제 표준 가격으로 투자를 하니까요. 그리고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운용 전략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액티브 방식의 상품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절세 혜택이 있죠. 연금저축, IRP, ISA 계좌에서 투자가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적립식 투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식처럼 장중에 쉽게 사고 팔 수 있어서 환금성도 높은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단점도 있습니다. 환율 변동 리스크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 하락 시기에는 금 가격이 올라도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펀드이다 보니까 시장 예측이 빗나갈 경우에는 펀드 매니저의 운용 전략이 오히려 기초지수보다 낮은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데요. KRX 금현물 등 일부 패시브, 지수를 따라가는 ETF에 비해서는 총 보수가 조금 높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티브라고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날 확인을 해보니까 1, 2위 종목은 운용보수가 최저의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3, 4위 상품은 전 세계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금 ETF에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변동폭을 보니까 골드쉐어즈의 비중은 2.9%가 늘어났고 그리고 피지컬 골드쉐어즈 ETF의 비중은 3.48%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리밸런싱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단순히 지수를 따라가는 현물 ETF와는 다른 점이죠. 그러면 해외 ETF 이렇게 상품에서 투자하지 말고 직접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해외 ETF 상품을 각각 매수를 할 경우에는 적게는 40달러에서 많게는 400달러까지 한 주당 가격이 다양하더라고요. 상위 5개 종목을 한 주씩만 매입을 해도 680불, 약 95만 원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소액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기엔 좀 힘들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나 적립식 비용 측면으로 보면 코덱스 금 액티브 ETF를 매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주당 2만 원대여가지고 매월 5주씩 10만 원대로 적립식 투자를 하기에도 괜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께 코덱스 금 액티브 ETF 추천해 드릴게요. 금 선물 ETF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금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핵심 목표가요, 단기적인 시세 차익입니다. 금값이 단기적으로 오를 것 같을 때 주식처럼 사고 목표 수익에 도달하면 단기 매매 전략에 적합한 상품인데요. 금 선물은,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금을 사고 팔기로 약속하는 계약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에요. 금이라기보단 계약에 투자. 그래서 실제 금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이 계약을 사고 팔면서 금 시세를 따라가도록 설계가 된 게 바로 금 선물 ETF입니다. 주로 뉴욕 상업거래소 등 해외 선물 거래소에 상장된 금선물 계약에 투자를 하는데요. 장점은 풍부한 유동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래량이 많아서 언제든지 원하는 가격에 쉽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주식처럼 단기 매매에 편리하고요.
자, 그리고 국제 금시세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환해지 상품의 경우에는 환율 변동을 제거해요. 그러니까 원화로 투자를 한 상품이어가지고 오직 국제 금시세의 등락에만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자, 롤 오버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 선물 계약은 계약에 투자한다 있잖아요. 그래서 만기일이 있습니다. 선물 ETF는 만기가 짧은 계약을 팔고 또 만기가 긴 계약으로 계속 계약을 갱신하는 갈아타는 과정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롤오버 이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자, 만기가 있는 금 선물 계약을 계속해서 연장하는 걸 롤오버라고 해요. 쉽게 비유를 하면 우리가 헬스장 월간 이용권 끊는 거, 자, 매달 우리가 새로운 월 이용권을 갱신을 하잖아요. 자, 이것처럼 싼 것, 기존에 이번 달 이용권을 팔고 다음 달 비싼 거, 더 비싼 다음 달 이용권을 사는 과정에서 롤오버 비용이라는 숨겨진 수수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개념을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미래 금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비싸잖아요. 금값이 계속 오르니까. 그래서 기존에 샀던 싼 거는 팔고 비싼 것을 사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지속적인 비용 손실이 발생합니다. 계약에 비용이 든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비용 때문에 금값이 오르더라도 ETF 수익률이 실제 금값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신 짧게 보유하면 이 비용 미미한 편이에요. 이 롤오버 비용 때문에 실제 금값과 수익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품은 연금 계좌에는 투자가 안 돼요. 자, 이런 금 선물 상품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금 선물, 금 현물, 금 액티브 ETF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실물 금을 구매할 때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어딜까요? 네, 바로 금은방이죠.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금융사를 통해서 골드바를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것은 금은방. 요즘 뭐 금 거래소들도 많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골드바를 여러분들이 매입하실 때 꼭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금실물 거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낀 점이 있는데요. 바로 가격 투명성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금 시세가 불투명하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적게는 그램당 10,000원에서 많게는 80,000원까지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시세 반영이 즉각적이지 않고,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의 수수료까지 소매점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를 할 때 가격을 또 확인해야 하고, 또 가게에 따라서는 단골에게만 거래를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낯선 사람에게는 금을 매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거래가 쉽고 기준 가격이 투명한 안정적인 상품을 구매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KRX 금시장, 금 ETF, 금통장, 그리고 실물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제가 이렇게 금 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렸는데 상황에 따라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은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치 프리미엄 걱정 없이 국제 금시세에 투자하고 싶다면 금통장이나 국제 금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금 액티브 ETF, 자,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알려드린 코덱스 금 액티브 ETF는 특히 연금저축 IRP, ISA 계좌에 투자가 가능해서 장기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장기적으로 모아가고 싶다면 금 ETF 상품으로 금 시세를 추종할 수 있고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국내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있지만 요즘같이 김치 프리미엄 리스크를 피하고 싶다면 국제 금시세에 투자하는 금 액티브 ETF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일반 주식 계좌에서 최대한 수익을 내고 싶다면 세금이 한 푼도 없는 KRX 금시장을 추천합니다. 대신 프리미엄이 없을 때 국내 국제 금시세가 비슷할 때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투자 수익보다는 실물 보유나 선물이 목적이라면 비싼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골드바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팁은 단위가 클수록 공인비가 적게 들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합니다. 단위가 적으면 공인비 때문에 비용이 더 비싸요. 하지만 적금처럼 나눠서 금을 구매하거나 팔 계획이라면 1g 단위의 콩알금이나 한돈 단위의 금을 꾸준히 모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지금 금 투자 뭐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고 싶으시죠? 금은 안전자산으로 단기보다는 장기로 포트폴리오 일부를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실물 금을 소유하고 싶다면 골드바나 KRX 금시장, 금통장 상품을 추천드리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프리미엄이 없는 코덱스 금 액티브 ETF를 담아보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투자 타이밍보다는 상품마다 발생하는 각종 비용과 시장 상황에 따른 프리미엄을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나의 투자 성향과 계획에 맞게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금투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조금이라도 해결이 되셨나요?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 확실히 알면 더 이상 금투자 망설이거나 실수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